안녕하세요. 열비의 책방입니다. 열비의 책방은 오랜 시간을 거쳐 명작이라 손꼽히는 문학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와즈 4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은 작가 소개, 책의 줄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순서로 진행됩니다. 1935년 남프랑스 카자르크에서 태어난 프랑스와즈 4강의 본명은 프랑스와즈 쿠아레입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4강 공작 부인의 이름을 따 필명으로 활동했습니다. 18살에 슬픔이 안녕을 집필했는데 프랑스 문단에 불쑥 나타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문학 비평상을 수상하는 등 작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희곡을 쓰기도 했던 그녀는 첫 작품 이후 어떤 미소, 뉴욕 등 연달아 소설을 집필하고 그의 대표작이자 오늘 소개해드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발표하죠. 4강은 남녀의 심리를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면서도 담담하게 묘사하는 문체로 유명한데요. 섬세하면서도 권태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녀의 능력에 걸맞게 출판하는 책들이 연이어 베스트셀러가 되며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프랑스와즈 4강은 카지노와 클럽을 다니며 스포츠카로 고속주행을 하는 등 화려한 생활을 하며 지내는데요. 1957년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 때 사용했던 모르핀에 중독되어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죠. 비행의 절정은 1995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인데요. 이때 한 TV쇼 프로그램에 나온 4강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문장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발언이었죠. 이 문장은 이후 작가 김영하 씨의 소설의 제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 무리를 일으키며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4강이었지만 2004년에 이루어진 그녀의 장례는 국장급으로 치러집니다. 당시 프랑스 많은 국민이 슬퍼했고 대통령이 프랑스의 가장 감각적인 작가를 잃었다라며 애도를 표현했죠. 당시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재능 있는 작가였음이 분명합니다. 오래된 연인의 권태로움과 새로운 사랑 앞에 흔들리는 한 여자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를 그린 프랑스와즈 4강의 대표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실내 장식가인 39살의 폴은 로제와 6년째 교제 중입니다. 오래된 연인인 로제는 자주 야근으로 거래처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며 늦은 밤에야 그녀를 만나러 옵니다. 로제는 폴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지만 구속을 싫어하는 그는 폴과 결혼을 생각하진 않죠. 더 나아가 책임질 것은 없는 남자로 보여지길 원하며 로제는 폴 모르게 사창가 여자들을 만나며 바람을 피웁니다. 점차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폴은 업무 때문에 바쁜 로제의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하지만 점점 그와의 관계에 권태감을 느낍니다. 또 로제의 마음이 예전보다 식은 것 같다 생각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래된 연인인 자신과 로제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폴은 실내 장식을 요청한 한 미국인 부인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25 미청년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폴을 만나자마자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고 수줍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적극적이면서도 순수한 애정을 보이는 시몬을 보며 폴은 마음이 설레하며 흔들립니다. 때마침 시몬은 첫 데이트로 브람스 연주회 티켓을 폴에게 보내며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에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폴은 자신이 그동안 브람스를 좋아했었는지 생각해보게 되죠. 그와 함께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로제와 자신의 관계를 말이죠. 내가 로제를 사랑했나? 그저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던 건 아닐까? 생각의 끝에 폴은 시몬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내가 브람스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트 제안을 수락한 폴은 시몬과 함께 브람스 연주회를 갑니다. 그러나 시몬의 구애엔 만나고 있는 오래된 연인이 있다며 거리를 두고 조심하죠. 그러던 어느 날 폴은 로제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되는데요. 둘은 잠시 시간을 갖자며 잠정적 이별을 맞습니다. 이 시기 시몬은 폴에게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그녀의 집에 와 함께 지냅니다. 로제는 폴이 멀어진 상황에 충격을 받으며 그동안 만났던 사창가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합니다. 한편 폴과 시몬은 행복하면서도 불안한 시간을 보내죠. 시몬은 폴이 로제에게 마음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계속 폴의 곁에 머물려 하고 자주 술에 취해 있거나 일을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폴과 갈등을 겪습니다. 사실 폴에겐 그런 문제보다 자신이 시몬과의 나이 차이로 자격지심을 느끼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힘들어합니다. 자연스레 로제를 만났을 당시에 익숙함과 편안함을 떠올리죠.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몬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폴은 로제를 잊지 못해 결국 그를 떠나 로제에게로 되돌아가는데요. 소설의 마지막쯤 반성한 줄 알았던 로제가 폴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의 시간을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녁 8시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그녀는 로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미안해, 일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해야 해. 좀 늦을 것 같은데. 그가 예전에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고 남겨진 폴 앞에는 다시 익숙하지만 외로운 생활이 예견됨을 암시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먼저 폴은 안정적인 사랑을 선택했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독자분께서는 폴이 안정적인 사랑을 추구했기에 옛 연인에게 돌아갔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폴은 로제가 오래된 연인이긴 했지만 자신에게 정착하지 않으며 그녀가 예상하는 모습에 빗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설에서 폴은 종종 로제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느낍니다. 그에 반해 시몽은 그녀에게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인 애정을 표현하는데요. 로제는 이런 시몽의 애정에 안정감을 느끼죠. 연인이 서로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건 꽤 불안한 마음을 들게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폴이 오히려 안정적인 관계를 뒤로하고 불안정한 사랑을 선택했다고 생각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설을 읽으며 사랑의 각 단계를 음미해보게 된 점입니다. 시몬과 폴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애정을 느끼는 장면에서 저는 마치 간접연애를 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었는데요. 주변의 풍경 묘사에서부터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매우 섬세한 표현이었습니다. 또 폴과 로제와의 관계에서는 익숙하면서도 권태로운 연인들이 느낄 수 있는 묘사들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의 개성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소설에 몰입하는 데 즐거웠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 번역되어 출판됨에 있어 특별히 사강의 요청이 있던 책인데요. 제목에 물음표가 아닌 말줄임표 그대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혹자의 해설에 의하면 브람스는 프랑스 시민들 사이에 그다지 인기 있는 작곡가가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브람스 연주회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면 이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하네요. 느낌표보다는 말줄임표를 씀으로써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효과이지 않나 여겨집니다. 소설에서 폴이 시몽의 이 질문에 깊은 생각이 잠겼든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소설을 읽으시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많지 않은 분량의 소설이므로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책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즐겁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프랑스아즈 4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소개해드린 열비의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